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유동성이 좋지 못한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오후장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 좀 수급이 유입이 됐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빅테크 기업들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됐고요. 한편으로는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10년간의 120조 원 투자 중장기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코스피의 시원한 반등을 이끌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죠. 오직 제약바이오 쪽만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한양행, FDA 승인 소식과 함께 렉나자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장에서 거래 대금만 2조 원이 넘게 들어왔다고 하죠. 이렇게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전략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 시장 대응을 또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여러 가지 꿀팁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은요, 오늘도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골드라인 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황금 매매 기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방송 공략주들이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과연 공략주들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성적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 테마주 공략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농화성부터 한빛레이저 또 이닉스까지 전기차 화재 관련한 테마주들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0%부터 35% 또 14%가 넘는 상승률까지 자랑하는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동해의 테마주로 엮여져 있는 한선 엔지니어링 대왕고래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12% 넘는 상승률 기록을 해주면서 19,200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나도 함께 내 포트에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골드라인 기법이 과연 어떤 기법이길래 우리 전문가님께서 잘 가는 종목을 급등 초입에서 잡으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 방송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그냥 TV 화면에 가까이에만 가져다 대시면요. 작은 링크 통해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상에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우리 전문가님 사진 아래쪽에 있는 버튼 누르시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전문가님께서 골드라인 기법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무료로 공유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도 좋겠고요. QR코드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신 뒤에 역시나 같은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 본방 사수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이 단기 트레이딩에 최적화되어 있는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빅 이벤트를 몇 시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어떤 전략을 주실지 오늘도 기대를 해볼게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강한 주도주만을 트레이딩하고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주식 PT쌤 정진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날 단기 트레이딩, 손실이든 수익이든 그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여러분들께
그런 종목 위주로 또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방송에서는 그런 단기적인 종목뿐만이 아니라 조금 멀리 봤을 때 괜찮은 종목도 여러분께 가져다가 드리려고 함께 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손실을 보더라도 좀 강한 종목에서 손실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이시게 되는 이런 강한 황소 같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그날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던 그런 강한 종목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 쪽이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을 좀 몇 차례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 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한농화성이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고가 등락률로 따졌을 때 단기간에 한 30% 정도 상승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현재는 잠시 조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빛레이저 또한 제가 8월 14일 날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며칠 동안 35% 또 잘 상승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순환매 관점에서 공략을 다 도와드렸었고, 약간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죠. 그래서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그 전기차 화재를 이제 리튬 쪽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화재 쪽을 뭔가 막거나 혹은 조금 더 안전하게 전기차 화재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관련된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닉스 또한 마찬가지 전기차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지닌 회사였고, 그래서 8월 20일에 제가 방송 공략 다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략 14% 정도의 수익률 가져다가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대왕고래 테마 관한 종목이죠. 그래서 기존까지는 화성밸브라든지 혹은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장의 노릇을 했었다면은 8월 26일 날 제가 이번 주에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전날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이 조금 대장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방송 공략 다 도와드렸었고요. 하루 동안 이 종목도 공략 도와드리고 다음날 한 12% 정도의 또 좋은 상승세 보여주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뜯어보게 되면은, 한농화성 같은 경우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고점끼리 이렇게 상단의 어떤 추세선을 이어봤었을 때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던 날의 위치에서 여기 상단 추세선까지 한 30% 정도의 어떤 익절할 수 있는 기대 수익폭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추세 상단선이라고 불리는 이런 추세선 자체는 유동성이 조금 풍부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주가는 유동성에 조금 쉽게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상단까지의 어떤 목표값을 가지고 이만큼의 기대 상승폭을 가지고 다 공략 도와드렸었고, 그리고 바닥에서도 다 여러 번 지지를 해주는 이런 좋은 흐름들이 나와 주었었죠. 그래서 큰 그림, 주봉상 큰 그림에서 위로 열려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윗꼬리 응봉 날에 요 날에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었고,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한 30% 정도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강한 종목을 그날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 놓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도 우리가 단기 매매 타점에 넣고 관찰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인 노란색 선으로 보이시게 되는 이제 골드라인을 위주로 이 종목을 만약에 관찰을 하셨다고 하면, 골드라인을 이제 돌파를 했었을 때 우리의 매수 타점이다라고 1차적으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가서 제가 골드라인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공략을 하셨다고 하면, 제가 바라보는 어떤 단타로서의 적정 수익률 자체는 한 3% 정도면 괜찮은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파동 자체가 3%는 훨씬 넘는 그런 수익률이죠. 그래서 절반 정도에서 3% 부근에서 한 절반 정도 익절을 하고, 나머지만 조금 더 위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전략을 이제 구사를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관찰하고 계셨다고 하면 골드라인 돌파했을 때 충분히 잘 잡아보실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 QR 찍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에 QR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입장하셔서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빛레이저 또한 제가 여기에서 방송 공략
도와드렸었는데요. 8월 16일에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런 음봉이 떨어졌던 구간에서 조정 국면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었고, 그리고 이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에 어떤 테마주 장세가 순환매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로 달리던 종목들도 충분히 뭐 1등주 혹은 2등주의 자리까지 넘보기 쉬운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던 날 어떤 이동 평균선들의 배열도나 그 밀집도 자체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는 이닉스라는 종목이 전기차 화재 테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서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었지만은 이틀 전에 8월 26일 날 요날은 오전장에 한빛레이저가 좀 시장을 주도하는 전기차 화재 테마에서는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테마주의 대장의 성격을 잘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제 시간의 단일가 매매 현황을 보고 들어왔는데 이제 한빛레이저가 시간의 상한가를 오늘 마감을 해주었었죠. 그래서 내일장에 아마 갭을 높게 띄우고 그냥 밀릴지 혹은 뭐 추가 슈팅을 주고 하락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을 만약에 높게 띄우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갭 띄워진 갭 띄운 음봉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초가에 너무 달라붙는 그런 불나방 매매는 조금 지양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빛레이저는 오늘 시간의 상한가를 갖지만 내일 시초가 때 무리하게 뭔가 진입을 하지는 말자라고 일단은 인사이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의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하락 추세선을 여기에서 박스권의 형태로 돌려놨었고 전에 이례적인 어떤 거래 대금을 동반을 해서 추세를 뚫었기 때문에 조금은 상방의 압력이 훨씬 우세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고 계셨다고 하면은 이제 노란색 선으로 이제 보여지는 골드라인 여기에서 돌파를 했었을 때 3분봉상 돌파했었을 때 충분히 매수의 타점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3%의 어떤 기대 수익값을 가지고 뭐 이런 데서 절반 정도 익절을 하고 나머지만 조금 위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략 구사를 해보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 파동 자체가 뭐 10%가 넘는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여기까지 모든 수익을 다 챙기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 이 정도 구간인 한 3% 정도의 수익값은 주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3%의 어떤 수익을 잘 주고 간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장 초반에 갭 띄우고 이렇게 빠지는 이런 음봉 나올 수 있으니 조심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도 제가 8월 26일에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 요날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제가 이 빨간색 박스권으로 칠해드린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은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던 요날 이 윗꼬리 고점이 여기 박스권의 최상단 여기 이 고점을 조금이라도 위로 이렇게 넘겨놓고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상단을 한 틱이라도 넘겨놓고 빠졌기 때문에 조금은 위로 가려는 어떤 힘이 그런 의지가 보여졌던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런 좋은 슈팅이 잘 나와 주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박스권의 상단을 여기 8월 27일에 종가상 여기 위에서 이렇게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재차 N자의 형태로 충분히 돌아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빨간색 박스권에서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위아래 파동을 그리면서 매집이라는 걸 했을 텐데 이 박스권을 위로 넘겨놨다는 거는 지금은 이제 매집의 어떤 단계를 넘어서서 조금 더 주가를 올려서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어떤 주포들의 의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알려드렸던 손절가라던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골드라인 활용해서 단타의 관점에서 우리가 골드라인을 밑에서 놀다가 이렇게 뚫었을 때 여기에서 보고 계셨다면은 이제 충분히 요 구간 안에서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익을 실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대략 이 정도 3% 정도의 어떤 수익값을 가지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몇 분 만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나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종목 안에 기법들을 적용해서
단타의 관점에서 3% 정도의 기대 수익값을 가지고 뭔가 접근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골드라인이라는 어떤 기법의 취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바라봤던 목표가들은 찍지 못한 상태에서 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향해서 잘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량이 없는 어떤 음봉이 떨어졌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다른 매수의 또 다른 매수의 기회로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전제 조건은 어떤 시장의 상황이라던가 혹은 그 종목 혹은 그 섹터 내에 악재가 없을 때만 그런 타점들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던 시점 이후에 어떤 장세의 변화라던가 혹은 테마주에 뭔가 악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악재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테마주들이 테마주 장세가 조금 괜찮게 연출이 됐었는데 전에 우리가 한농화성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올라 주었었죠. 그래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도 기술력을 지닌 어떤 기업들이 올라 주었던 그런 테마 장세가 있었었고, 그리고 잠깐이나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올랐던 그런 장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자에 해당이 되는 전고체 배터리, 또 다른 전기차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체제로서의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 주었었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5일선, 보라색 선인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런 날에는 매도의 포지션으로 우리가 다가가보자라는 것을 일단 흐름을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닉스도 마찬가지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아니라 전기차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어떤 하나의 테마를 이루어서 잘 상승을 해주었었고, 그래서 기술력을 지닌 그런 테마에서 1등의 역할을 잘 해주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상한가로 출발을 끊어 주었었고, 보시게 되는 이제 5일선인 보라색 선을 이탈하지 않고 종가상 이탈을 하지 않고 잘 타고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잘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절반이라도 뭔가 매도의 어떤 포지션으로 밑에서 이제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매도의 포지션으로 종목을 어느 정도 관찰을 해보실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 전에 우리가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관련해서 대마초 테마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 오성 첨단 소재 그리고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오성 첨단 소재가 저는 1등의 역할을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마찬가지 흐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거래대금 동반을 해서 처음에 이렇게 상승에 대한 어떤 신호탄을 터뜨려주고, 그 다음에 보라색 선 5일선을 타고 이렇게 깨지 않고 잘 상승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약 30% 정도 좋은 상승을 해주고 이제 이런 데서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날은 우리가 매도의 포지션으로 절반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날로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일선을 이렇게 깨지 않고 타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테마에서의 어떤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단타의 관점에서도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게 되는 마찬가지 이제 골드라인 활용을 해서 오성 첨단 소재 또한 마찬가지로 골드라인을 돌파했었을 때 한 3% 수익 챙길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이런 데서 잘 익절을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다 수익을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절반에서라도 3% 수익 구간 줄 때 챙기고, 그리고 나머지만 절반 챙기고 나머지만 좀 위로 보시던지 이런 전략을 잘 구사를 해보면 충분히 이런 좋은 종목 안에서는 좋은 수익으로 잘 마감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주에 대한 어떤 단타의 타점이라던가 혹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같이 공략을 해보고 이제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QR 찍고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단기 공략을 통해서 시장에서 가장 강한 놈을 공략한다. 이 주도주 매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에 또 특화가 되어 계십니다. 짧게 방망이 잡고 단기 수익 얻는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장중 공략 전략까지
종목까지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주 매매를 통해서 또 매일매일 승부 볼 수 있는 종목과 전략들 함께 챙기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열려 있으니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 골드라인 기법에 대한 전략까지 무료로 자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상에서 우리 전문가님 옆에 있는 빨간색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진학 이렇게 세 글자 보내신 뒤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시고 역시나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상에서 들어오시면 내일부터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하루하루 눈여겨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꿀팁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는지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는 돌아올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끝났으니 어떤 종목들과 어떤 테마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시간을 갖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사실 이제 그날 테마에서 어떤 주도주의 역할을 했다거나 혹은 1등의 역할을 했던 종목들은 제가 보라 색깔로 칠해서 다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 칠해져 있는 색깔들이 내일 장 초반에 9시부터 한 10시 30분 정도까지의 어떤 우리의 단타 관심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신다면 오늘 강했던 종목이 이제 내일 D+1일이라고 하는 내일 장 초반까지도 강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강했던 종목을 오늘 당일에 매매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더라도 다음날 장 초반인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또다시 어떤 시세 연속성을 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에서 다음날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 타점들이 충분히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수급이라던가 혹은 시장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 이제 칠해져 있는 종목들이 타점을 주게 된다면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여전히 신규주에 대한 어떤 강세장이 좀 연출이 되었다라고 저는 봤었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가 M83이라고 하는 이제 시각 영상 관련된 기업이 먼저 상승을 이끌었다면은 마지막에는 우리 TDS팜이라고 하는 종목이 상한가를 마감을 해주면서 1등의 교체 현상이 또 다시 한번 일어났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브리핑을 공부방에서도 이제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일단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조금 보시게 되면 어떤 테마주 안에서 1, 2등주의 교체 현상이 굉장히 잦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으로만 따지더라도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과 그리고 또 다른 신규주 간의 어떤 이 힘싸움이 계속 됐었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도 1, 2등주의 교체가 한 두세 번 이상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신규주에서의 어떤 1, 2등주 교체 현상이 장중에 한 번 정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교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기존 보유자다라고 하면은 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2등으로 내려가게 되면 매도를 하고 1등의 흐름을 좀 더 예의주시해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등주보다는 1등주를 조금 우선순위에 두고 매매를 해보자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딥페이크 관련된 테마도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승률로 따졌을 때는 뭐 괜찮은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한빛소프트가 이제 상한가를 빠르게 마감을 해주면서 뭔가 테마의 끝을 알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다면은 오늘 순환매가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사실 거래대금이 좀 섹터 내 대금이 조금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이쪽 이 신규주 쪽으로 장 초반에 매수세와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조금은 여기 있는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부각을 많이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최근에 괜찮은 좋은 상승세와 좋은 거래대금을 다 뺏어가고 있는 유한양행이 장 초반부터 또 강한 모습과 강한 시장의 수급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이 조금은 유한양행이라던가 우리 신규주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은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플랜티넷이라고 하는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일 장에 괜찮은 모습과 괜찮은 거래대금을 동반을 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눌림목에서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한두 번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내일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수많은 종목 중에 일단은 제가 이제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을 이제 추려서 아침에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DS팜도 마찬가지로 원래 오늘 2등주였다가 1등주로 마지막에 마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까지는 좀 흐름 유의 깊게 관찰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 그리고 거래대금 오늘 한 2조 5천억 정도를 동반을 하면서 시장의 수급을 다 뺏어갔었죠. 그래서 유한양행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세 종목은 단타의 타점에 어떤 관심 종목으로 놓고 내일 장 대응을 해보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M83 같은 경우도 사실 상장 첫날에 괜찮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었고 오늘 장 초반에 어떤 신규주에서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M83까지도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고 내일 장 초반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 초반에 이런 종목들이 우리 좋은 타점에 나오게 되면은 제가 공부방에다가도 간간히 다 공략을 이제 해드리고 같이 매매를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방에 오셔서 단타에 대한 전략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 어떤 섹터들 간의 흐름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신규주 테마가 연일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이 M83이 먼저 고개를 들어주면서 이제 나머지 신규주들도 이제 같이 따라오게 만드는 이제 이런 흐름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었는데 어저께 강했었던 이엔셀과 우리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1, 2등주의 싸움이 있었죠. 어제 장 후반까지도 굉장히 치열하게 1, 2등주가 3, 4번 정도 바뀌었었고 그래서인지 이 신규주 전체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뭔가 얘네 둘이 이 종목 두 개가 흐름을 같이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위쪽에 있는 두 종목이 흐름을 조금 같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래쪽에 있는 이 두 종목은 장 초반만 잠깐 슈팅을 주고 이렇게 흘러내려서 장 중반 이후부터는 볼 게 없었던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얘네들이 어저께까지 강했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 동안에 우리가 기존에 강했던 신규주 두 종목인 TDS팜과 M83 이 두 종목이 여기서 장 초반에 신호탄을 쏴주게 되면서 같이 흐름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M83이 원래는 1등을 잘 차지를 하고 달려주었었지만 그 이후에 TDS팜이 이렇게 먼저 치고 가주면서 다시 한번 1등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한가로 잘 마감을 해주었고요. 다만 M83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는 딥페이크 테마로 엮여서 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뉴스 자체가 딥페이크 관련된 어떤 그 영상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뉴스를 달고 가져왔기 때문에 솔직히 어느 쪽 테마인지 약간은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간혹 나오긴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면은 좋냐면 그 테마주의 1등 어느 테마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이 어떤 딥페이크 테마보다는 조금은 신규주의 흐름을 같이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TDS팜이 이렇게 들어줄 때도 얘도 살짝 이렇게 고개를 들어주는 어떤 흐름을 같이 하는 그런 주가 커플링에 대한 모습도 잘 보여주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장 초반에도 이런 모습들로 봤었을 때 조금은 우리가 신규주 쪽에 놓고 보는 게 조금은 더 타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런 종목이 어저께 강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오늘 장에 타점이 오게 되면은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이런 데서 공략을 해서 이런 데서 정리를 하고 또 이런 데서 이제 모아가서 종가 베팅해서 수익 실현을 했었고요. 다만 오늘 장에 어저께 이 종목이 1등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매매 관점에 놓고 손실이 나더라도 일단은 매매를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강한 종목들은 어제도 거래 대금을 한 3, 4천억 정도 동반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었었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렇게 좋은 슈팅이 나오는 걸 보고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구간에서 이제 2차 매수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께 다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리고 이후에 생각보다 이 종목이 오늘은 좋은 흐름을 이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보통 강했던 종목들은 이런 이제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위로 튕겨져 나가는 이런 반등 현상을 좀 노려보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하게 계속 반등 없이 이제 흘러내렸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실 운이 없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손절로서 조금 대응을 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를 이제 드리고 있는 어떤 단타에서의 기계적인 손절 라인이 5%라고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다 몸소 실천을 하고 있고, 제가 세워둔 어떤 시나리오대로 잘 가지 않을 때는 저도 이 마이너스 5%에 대한 어떤 기계적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반등이 없이 생각보다 쭉 밀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5% 손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좀 괜찮은 수익을 2번 정도 봤었지만 이 종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 종목이 기존의 대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뭐 다시 매매 관점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이제 공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거나 어떤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는 그래도 마이너스 5%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뭔가 좀 대응을 기계적인 손절을 잡고도 대응을 해볼 수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이제 공부방이나 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브리핑을 도와드렸지만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1차 매수에 대한 어떤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이게 원래는 아침에 9시 30분 이전에 거래 대금이 1,000억 정도가 터졌기 때문에 어떤 반발 매수세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눌림목을 잡아볼 수가 있었었는데 원래는 여기서 눌림을 받았다면 웬만하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3에서 4% 정도의 기대 수익값을 가지고 이런 눌림목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호가창을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좀 아실 수도 있지만 이 윗꼬리 음봉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누가 대량 물량을 한 번에 부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을 핸들링을 하고 있는 우리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어떤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를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켜서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개인들이 들고 있던 물량 자체를 여기서 손절시켜서 이런 데서 모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성질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 음봉이 중간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돌아서 나갈 자리에서 이런 음봉이 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세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의 입장에서 어쨌든 개인들이 뭔가 대량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 개인들을 조금 손절을 시켜서 물량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제가 딱 여기서 바로 본전 청산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세게 밀렸었습니다. 세게. 그래서 만약에 이런 흐름 자체가 오후장에 나왔다고 하면은 제가 홀딩을 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를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손절로서 대응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또 해야 우리가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이너스 5%에 대한 손절을 너무 상심한 수치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테마 같은 경우도 오늘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상승률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고, 다만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주가 커플링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누가 1등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물음을 좀 던져봤었을 때
사실 어떤 종목이 대장의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등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기타 나머지 관련주들이 조금 다 따라와 줘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거의 뭐 각자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각자. 그래서 M83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상 때문에 조금은 이 딥페이크 테마보다는 신규주 테마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플랜티넷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장 이제 초반에 관찰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거래대금을 조 단위로 터뜨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이제 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장에 강했기 때문에 역시나 내일장 초반까지 잘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이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조금 오늘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구간을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구간 잘 보시게 되면 자 페트론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페트론이 이날 여기서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고 요날 이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해주었었죠. 마찬가지로 유한양행도 여기에서 여기 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이제 신고가를 여기서 갱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 다음 날 보시게 되면 이 캔들들이 굉장히 작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작은 것을. 그래서 간혹 지금처럼 양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음봉으로 나오는 경우도 이제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캔들들의 크기가 작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신고가 다음 날에는 보통 매수세와 매도세가 좀 강하게 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어떤 상방에 대한 방향성이냐 혹은 하방에 대한 방향성이냐를 결정짓는 날이 신고가 다음 날 혹은 다다음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캔들의 크기가 대부분 작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그 전날보다는 훨씬 더 줄어 있는 그런 상태를 관찰을 해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 날, 역사적 신고가 장대 양봉 다음 날에 어떤 이 양봉이라던가 혹은 거래량 적은 음봉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상방에 대한 관점으로 놓고 종목들을 이제 관찰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펩트론 같은 경우도 양봉으로서 어떤 다음 날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힌트를 줬다라고 이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한양행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힌트를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 종목을 이제 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신규주를 종가 베팅한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유한양행을 미처 이제 보지 못했는데 이제 늦게나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이시게 된 이 골드라인 노란 색깔 골드라인 이제 보이시죠? 여기 이게 이제 전날이 어제자의 어떤 주가의 흐름인데 골드라인 아래쪽에서 주가가 놀다가 장 막판에 여기가 이제 종가 부근인데 여기가 종가인데요. 종가상에서 누군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데 이런 캔들들 자체를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들이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을 돌파하고 이렇게 장 막판에 들어 올렸다는 거는 일단 어떤 큰 손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일봉상 보시게 되면 신고가 다음 날에 치열하게 싸우다가 양봉으로 마감해줬기 때문에 어떤 신고가 이후의 방향성이 조금은 위쪽이 우세할 확률이 높다라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누군가가 주가를 들어 올리는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던 이런 흔적 다음에 되돌림 파동에서 이런 데서 이제 종가 베팅을 충분히 해볼 만 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오늘 이제 프로그램이 한 40억 정도가 들어와 줬었는데 검색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검색기를 보고 이때 저는 봤었는데 이때 어제의 흐름을 만들어준 걸 이때 봤습니다. 이때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신규주가 워낙에 강했었기 때문에 신규주에 조금 더 관심을 쏟느라 이제 유한양행은 어저께 종가 베팅을 좀 놓쳤지만은 이제 오늘장의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저는 종가 베팅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보이시게 되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한 40억 정도가 프로그램 매수세가 한 40억 정도 들어오다가 이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늘어나서 한 860억 정도 마지막에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한 860억 정도로 이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프로그램은 항상 매수세로 가다가도 언제 또 짱돌이 날아오거나 혹은 매도세로 전환할지 모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성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세는 내일장까지 계속된다라는 믿음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일장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보는 수밖에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한양행 같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거래대금을 계속해서 동반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추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한 요 정도만 이렇게 적게 터졌는데 오늘 이렇게 불꽃 상승을 해주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맞지만 앞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슈팅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한양행 제가 이런 데서 종가 베팅 사인 다 드렸었고 저와 함께 이런 강한 종목을 단타의 관점에서 이제 매매를 하거나 혹은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과 종목들까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차트상에서 골드라인을 돌파하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 성범죄 확산 관련해서 딥페이크 관련한 테마, 그리고 더불어서 신규주 또 렉나자 수혜 관련된 유한양행 비롯한 제약바이오 쪽까지 투심이 회복이 됐는데 이런 종목들 내가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단타 전략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가까이에 가져다 대신 이후에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상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골드라인 기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골드라인 돌파 후에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들과 더불어서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았을 때 기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멘탈 관리까지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짧은 기간 안에 승부 볼 수 있는 단타 전략들, 퍼포먼스까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 QR코드와 문자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정진학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신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공부도 이어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식 PT쌤과 함께 이 계좌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배워볼까 해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과연 이 건강한 계좌를 위한 꿀팁, 가장 좀 큰 팁이라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를 위해서 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어떤 종목을 편입하고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확고하게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음식을 저는 주식 생활에 있어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 사진처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자기관리 패턴을 유지하면 몸이 또 좋아지듯이 우리 계좌도 똑같이 좋은 음식, 즉 우리 계좌에 좋은 종목을 먹여야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건강한 계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법들도 좋지만 사실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게 좋은 종목에 그 좋은 기법을 대입을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종목에나 우리가 기법을 대입을 한다고 해서 뭐 절대적인 수익률이라던가 좋은 어떤 수익을 가져다 올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종목과 좋은 차트를 띄고 있는 그런 성격의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그런 성격의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렸더니 결국에는 시장에서 밀어주는 어떤 주도주가 되더라라는 것을 잘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테마의 1등만 손절을 하더라도 테마 1등에서 손절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종목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 오지 않으면 무리해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은 이제 공격보다는 수비다라는 입장에서 시장을 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도주에 대한 어떤 단타의 타점이나 혹은 단타의 관점이 주도주들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이제 HD 현대마린솔루션 보시게 되면 상장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연일 며칠 동안 이렇게 꾸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줄 때 들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봉상 보시게 돼서 이제 하나씩만 찍혀 있는데 이 하나를 열어놓고 분봉을 열어놓고 보시게 되면은 하루에도 한 두세 번 정도의 타점이 나와주는 그런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3%의 어떤 기대 수익값을 가지고 우리가 단타의 관점에서 이런 강한 종목을 아무 데서나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강한 종목을 요리를 하고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대장족은 가장 강한 종목 몇 종목만을 놓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도주들을 같이 이제 매매를 하고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이제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QR코드 지금 아래쪽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스캔만 하신 뒤에 이데일리 TV상에서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버튼 누르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상에서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골드라인 기법, 과연 어떤 기법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들어볼까 해요, 전문가님. 어떤 기법일까요? 네, 일단 골드라인 기법은 여러분들께서 물리지 않고 물렸다고 계좌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어떤 단기적인 매매 기법이다. 그래서 단타의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이 라인을 주가가 위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세력의 의지가 상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력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법을 사용하시려면 기준봉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고가로 따졌을 때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을 저는 기준봉이다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기준봉이 출현하게 되면은 5일 동안은 우리가 관찰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관찰을 하냐? 주가가 골드라인을 3분봉상 위쪽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매수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캔들이 일봉상의 어떤 기준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출현하고 나서 3분봉상 이렇게 주가가 N자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N자의 패턴이 무엇이냐? 이제 보이시게 되는 빨간색 선, 이 흐름이 N자의 알파벳 N자를 주가가 잘 그려나가고 있죠. 그래서 N자를 그려나가다가 골드라인을 여기를 지지를 받고 이제 돌아 나갈 때 이때가 우리의 매수 타점이다. 혹은 골드라인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놓고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기대 수익값은 한 3%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QR 찍고 오시게 되면 무료로 다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어떤 단타에 있어서 기준선으로 잘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 바로 공개를 부탁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챙겨오셨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 종목 여러분들께 가져다가 왔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고요. 지난 5월 달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마로도 엮여 있지만 이제 딥페이크, 최근에 나온 딥페이크 테마로도 엮여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선에 대한 어떤 공략, AI를 육성하겠다라는 AI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은 앞에서 시세를 한번 뿜어내고 최근에 이 빨간색 선으로 보여지는 어떤 중기적인 하락 추세를 여기에서 기준봉으로 돌려냈고요. 그리고 이 기준봉 돌려냈던 이 MSS를 만들었던 반전 구조를 만들었던 돌파 캔들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N자로 지금 돌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장 형성했던 이런 캔들도 어떤 매집에 대한 캔들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본전을 주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눌렀다가 돌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봉LS,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공부방에서는 다 예전에 한참 전에 공략을 다 도와드렸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책과제 선정 이력도 있고 좋은 종목이고,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만큼의 어떤 박스권의 매집을 형성을 하고 우리가 주봉상의 어떤 역사적 신고가로 뚫어놓고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주가가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놓고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앞에를 소화시키는 매집봉도 보여지고 있고, 오늘장에도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앞쪽을 매물들을 받아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쨌든 주봉상의 어떤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만큼 올리려고 이만큼 매집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위쪽의 방향성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익절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장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칼 손절을 못 하시게 되면은 단타를 진행하시다가 칼 손절을 못 하시게 되면은 다시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주식을 못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강력한 어떤 공격은 가장 강력한 수비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손절을 잘 지켜가면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주식 PT쌤 정진학이었습니다.
네, 손절의 중요성까지 마지막으로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방법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2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에서 단타 공략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골드라인 전략도 자료로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신 뒤에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상한가 특급 배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